오늘은요, 원리합계부터 좀 보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고, 단리법, 복리법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단리법이 뭐냐, 복리법이 뭐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리법은 그냥 원금에다가, 원금이 있어요. 우리가 원금을 1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냥 연이율을 1년에 이자 주는 비율이 10%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2% 정도 줘요. 그리고 N년 동안 집어넣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단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1년이 지나면은 내 돈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만 원에 10%, 즉 0.1입니다. 얘는 0.1. 10만 원에 0.1을 주죠. 그래서 얼마가 되니? 1년이 지나면 내 통장에 110만 원 있어.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면 원래 내 돈에다가 100만 원 곱하기 0.1을 두 번에 걸쳐서 줘요. 2년이 지났잖아. 연말마다 이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래서 내 통장에는 12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참 단순하죠? 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내 돈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 원금에 대한 1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단리법입니다. 이게 단리법이고요. 자, 이제 복리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복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 후엔 똑같아요. 왜냐? 내 돈 더하기 내 돈의 0.1 이게 되겠죠. 근데 2년째는 얘가 원금이 됩니다. 얘가 원금이 돼. 원래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죠? 110만 원이죠? 그냥 110만 원으로 할게요. 11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그 110만 원의 0.1만큼이 더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힘들지만 121만 원이 돼요. 그럼 아까는 120만 원이었는데 1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여기에 더 붙었죠. 자, 3년이 지나요. 그럼 이때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121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1만 원에다가 더하기 121만 원의 0.1이면은 12만 1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더하면 133만 1000원이 되죠. 나 계산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30만 원이었던 거랑 비교하면은 33,000원이 더 달라붙어 있어요. 31,000원이. 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하여튼간 이렇게 등등등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리법으로 은행에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 하면은 얘는 원금을 내가 그냥 A라고 하고 이율을 R이라고 하고 0.1을 그냥 R 그리고 N년은 똑같이 같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 식은 그냥 A 더하기 A 곱하기 R A 더하기 A 곱하기 R 곱하기 2 A 더하기 A 곱하기 R 곱하기 3 이렇게 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N년 동안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원리합계를 써면 S라고 하면은 내 돈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단순하게 붙어요. 단리법이야. A 더하기 ARN. 근데 복리법은 뭐냐 하면은 복리법을 한번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A 어쩌고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생각해 볼게. 1년 후에는 A에다가 A의 이율 곱하고 그게 1 곱하기 1 될 텐데 A로 묶여요. 그래서 1 더하기 R. 자, 이 표현 자체가
내 돈 100만 원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1 플러스 0.1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돈 100만 원은 그대로 다 내놓고 그대로 갖고 있고 1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0.1배를 한 것도 나한테 보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A1 넣은 거는 그대로 건드리지 마. 원금이 나중에 꼭 돌아와야 되고 그 원금에다가 이율 곱한 것도 나한테 보태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면은 얘가 원금이 돼요. 얘가. 그래서 좀 약간 어수선하다. 1 더하기 R이 있는데 요게 원금이 되고 요거를 원금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시는 거죠. 그 말은 요 금액 전체 다 나한테 그대로 주고 그 금액에 R 0.1만큼 보태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R을 제곱하게 돼요. 똑같으니까요.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대학생이 된 거죠. 3년 후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걸 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122만 원이었나 어쩌나. 자, 얘를 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금액의 이 금액을 나는 다 받아야겠고 거기다 또 이율까지 0.1까지 곱한 것도 내놔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원리합계를 표현하면은 A 아래 1 플러스 아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럼 원리합계는 뭐냐 하면은 S는 이게 3년일 때 R승이잖아요.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N년 후일 때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을 몇 번 곱한다? N번 곱하는 거예요.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단리법은 뭐냐? 그냥 늘 원금 가지고 이자를 붙여요. 근데 얘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인 거 있죠? 이게 계속 원금이 되는 거예요. 2차 이자.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인 거 그게 원금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1 플러스 R을 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리법만 알면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했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년 넣었잖아. 그럼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을 몇 번 곱하는 거라고요? 2번 곱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 거죠. 100만 원에다가 1.1배로 2번 해라. 한 번 1.1배로 부풀려 놓고 또 그 녀석에 1.1배로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도 그러면은 1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3년 동안 넣어놨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1.1배. 몸집이 조금 불어납니다. 그래서 1.1을 3번 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복리로 가자면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n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다항식 개념하고 지수 개념은 상당히 다르죠. 차수가 달라요. 차수가 차원이. 왜냐면 얘는 지수에 n이 있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2배를 하는 게 더 좋으냐 제곱배를 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제곱배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복리법으로 반드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웠습니다. 얘는 SA로 묶어주셨네요. 내가 아까 말하기를 A 더하기 원금도 주고 원금의 이율 곱한 기간까지 곱한 걸 더하라 라고 했었는데 얘는 A로 묶어주셨고요. 이게 더 훨씬 좋네요. 이게 훨씬 좋아. 왜냐면은 N이 지금 어디 있는지만 파악하면은 N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밑에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합계가 궁금하냐? 원금에 비례해요. 이 말은 내가 100만 원 넣은 거랑 200만 원 넣은 거랑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원리합계는 무조건 2배일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내가 원금도 받아야겠고 그거에 이율도 더해야겠고 근데 N년 동안 이걸 묻혀놨다. N년 동안 어딨어? 네, N년 동안 이거를 가만히 묻어놨다. 거치해놨다. 그러면 얘가 눈덩이 불듯이 이렇게 N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외워주세요. 아주 못 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리합계는
원금 곱하기, 자, 내가 얼마를 넣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은행에서 주는 이율, 중요합니다. 2%를 줄지, 10%를 줄지, 여기다가는 0.02, 0.1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묻혀놨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돈을 넣어놨어? 그럼 넣어놨으면은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 얼마 넣었니? 거기 이율 얼마 준대? 몇 년 동안 넣어놨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여기 A, R, N이 포인트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